네, 정말 오랜만이죠. 저는 원래 본가에 있다가 나와서 지낸 지 좀 됐는데, 그간에 좀 개인적으로 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간에 생각이 나서, 뭐, 여러분들도 뵈면은 좋으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물리물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사이에 머리가 많이 길어졌죠. 완전. 네, 아무쪼록 같이 잘 해봅시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아무쪼록 파동이라고 우리 주위에서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뭔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그 형태적인 성질적인 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현대물리 가면은 이게 무난하게 정리가 되고 좀 과학 교양 느낌으로도 이게 좋은데, 입자성이라는 거랑 파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곡소성이라고 하는 게 100%예요. 얘는 여기 이걸로 할게요. 곡소성이라는 게 제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재미있게 할 거지만 이 빛의 정체가 좀 수리 물리적으로, 아무튼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게 뭐냐 하고 이걸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고, 뭐 재미있게 말하면 떡밥도 많아 보여서 이래 가지고 이리저리 말하다가 결국에는 쭉 나와서 우리가 좀 사람의 말로 이해해보기에 모든 물질은 입자성이라는 거랑 파동성이라는 거를 뭐 약간 그 극 같은 느낌이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자, 아무튼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컨대 또한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 자체가 시공간의 함수. 뭐 다분하게 수리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기호를 쓸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것의 함수라고 하자. 어떤 함수, 무난한 함수. 함수가 뭔지 알죠? 그래서 꼴이 kx-오메가 t, 이것이 들어간 뭐가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 있다 그럴 때 얘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로 뭔가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다. 모양 자체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가지. 에너지가, 이런 모양을 가진 에너지가 뭐 시공간적으로 다른 데 있는 건데, 뭐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아무튼 이거 자체가 편의상 여기 꼭대기 부분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가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불렀나? ongoing. 무난하게 이게 나아가는. 우리가 인식적으로 보기에는 나아가는 거다, 뭐 움직인다라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가 시공간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기를 줄이 있다 그러면 밧줄이 있다 그러면 밧줄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의 형태라고 하면 이것이 시공간적으로 단지 뭐 소리적으로 값만 다른 그렇게만 그칠 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 자체는 진행을 하는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고 쓸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ip사이라고 무난하게 부르는 이거를 잘 해줄 때 그 방정식을 쓸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이걸 좀 고급지게 해보면은 달랑베르시안 뭐 V 여기가 B라는 거죠. 여기가 V 이 어떤 모양 이 정도로 합시다. 나중에 파동함수 뭐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물질의 생김새라든가 수리적인 생김새라든가 그 다니는 그 양상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거죠. 정리는 이 정도라고 오늘은 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저번에 썼던 건데 지우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대로 그 들고 가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쁘게 이상하게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적어보기 때문에 이 방정식 자체가 좀 어떤 이렇게 말해요. 소리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분히 소리라고 하는 것은 도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게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방정식을 이쁘게 이렇게 잘 적었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더 우리 이 우주 이 물질 세계 최소한 우리가 이 물리에서는 물질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서 물질 세계에 대해서 무난하게 특히 파동 쪽에서 여기서 좀 실제적으로 좀 어떤 것을 좀 볼 수가 있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아니가 이 책 있죠 이거 제가 했던 건데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맞아 보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은가? 이거를 제가 딱딱하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못 알아들은가 봐. 이걸 좀 더 잘 풀어서 얘기를 잘 해드려야겠죠.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잘 한번 봅시다. 혹시 궁금할까봐 쓸게요. 이 방정식 자체는 선형성이라는 아주 뭐 대박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거를 막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좀 어떤 녀석인가 아닌가 진짜 이게 그렇게 너무 막 쉬운 거다. 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뭐를 잘 보고 장난감 있으면은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나 만져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들으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잘 해본가? 이것의 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이 방정식 자체의 그런 주된 관심사는 이거죠. 이거를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해. 이거를 만족을 하는 뭐 하나를 한번 알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라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하다가 뭐 이런 것만 이걸 만족하라는 법은 없죠. 다른 것도 있으려나?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수 있지만 이거 두 개만 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어떻게 약간 뭐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아무거나 그려본 거예요. 뭘 떠오르는 내용 꼭 이런 모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씩은 그려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잘 보니까 이걸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뭔가 사이 1이 있으면 사이 2가 또 있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잘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뭔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어. 우리가 보통 아니죠. 우리가 보통 말 그대로 자연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한 어쩌면 좀 인간적인 그런 발상이랄까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이 하나 더 있으면 2가 되고 그게 또 있으면 3이 되고 뭐 그런 느낌이죠. 이거를 일반화를 하면 여기에 어떤 임의의 수, 뭐 좀 넓게 말하면 뭐 복소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수예요. 수.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전체를 이렇게 할게요. 달랑베르시안 서브 V 이렇게 하는 게요. 서브 V, 서브 벡터 V.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거를 풀어쓴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편의상 2인 경우를 그냥 해보죠.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미분, 편미분, 아무튼 미분 이런 연산자가 이런 게 써있지만 이거를 잘 해보면 잘 보세요. 제가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는 게 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것과 이거를 잘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음을 압니다. 이거를 뭔가 이쁘게 써본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에 그 잘 들어간 녀석이면, 이거 좀 더 딱딱하게 말하면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면 이것도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여기에 임의의 편의점 여기 점자를 붙이죠. 점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가 붙어도 이것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긴 한데 이게 선형성이라는 거랑 아직 특히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여기서 그러면은 자, 제가 뭐를 이제 선형성 자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걸 좀 써놓고 이어서 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은인가?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면 이것도 역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은 이건 그런고 혹시 아니면 꼼꼼하게 잘 적어주면 이거는 임의의 수, 복소수, 집합, 수다 수.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름이 아니고 선형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잘 보자. 이게 우리 영어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linearity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형용사 adjective고 영어지가 아니에요. linearity 이렇게 해가지고 리니어한 것, 리니어한 성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온 말이죠? 잘 따라와 보세요. 라인이죠, 라인. 라인이라고 하면 무난하게 우리가 좀 중딩 때 해봤을 직선이라고 보통 하는 그 모양을 떠오르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아무튼 직선을 어떻게 그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원래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억이 새록새록 할 거예요. 이것이 선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선의 모양을 가졌다. 그래서 이거를 선형 자야자. 이 함수 이걸 붙여서 선형 함수라고 합니다. 선형 함수. 이거를 굳이 잘 적으면 뭐 A는 0이 아니어야 좀 좋겠죠. 마치 이런 거로 나타내어지는데 뭔가 그 기초적인 거죠. 대수적인 걸로 보면은 1차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차 함수라고도 합니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나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 왜 이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 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우리 세계를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인지를 하고 그런 게 할 때 예를 들어봅시다. 좀 어렵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잠깐 추억을 같이 나눠봤고요. 이거 굉장히
이 물리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우리의 주위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보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뭔 소리냐. 자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집에 있다고 합시다. 집을 뭐 이렇게 그려보면 좀 못 그려도 여러분이 집에 있어요. 여기도 제가 있는 집이고 한데 집이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걸어서 가든 뭐 차를 타고 가든 어떻게 가든 먼저 어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대략 그 상정을 하겠죠. 뭐 여기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 길을 뭐 기억을 하고 있는 대로 아니면은 요즘 스마트폰 지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등 그리를 참 그걸 쭉 펴도 뭐 직선이라고 하면 이런 그 느낌을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름이 아니고 일반 물리도 처음 할 때 우리가 뭐부터 했죠? 주위에 있는 게 뭐 있어 보이는데 얘가 어디에 있고 얘가 어디 있고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잖아요. 변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번엔 좀 평이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500m다. 있어 보이게 L 어쩌고 L 값이 이만큼이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걸어서 대략 간다 합시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걷다가 보면은 뭐 항상 똑같이 걷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이렇게 편의점 표현했지만 좀 가다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잠깐 느리게 걸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 같은 데 좀 빠르게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됐고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약속 장소까지 가. 근데 내가 뭐 실제로는 뭐 여기가 집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게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제가 평속 속도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이 아니 1분에 보통 얼마나 걸은가요? 1분에 얼마나 걸을까? 예를 들어서 200m? 250m를 걷나 합시다. 1분이 지나면 250m를 내가 막 걷는다. 합시다. 실제로 뭐 이렇게 걸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라기보다는 우리는 대략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라기보다는 1분에 100을 건다. 그래서 100. 1분에 우리가 100을 걸을 수도 있고 뭐좀 많이 걸을 수도 있고 덜 걸을 수도 있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름이 아니고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어림짐작하고 그런 데 쓰는 뭔가 방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걸을 수 있어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분에 100m다. 그러면은 내가 2분이면 200m 걷고 뭐 대략적으로 가면 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좀 빨리 하자. 오랜만에 해가지고 말이 좀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해, 다이어트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뭐 대략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면은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2주에 뭐 1kg를 뺄 수 있다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주가 됐다 그러면 내가 그럼 5kg 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kg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더 뺄 수도 있고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싶은 말은 이 그러니까 마치 2주면은 1kg 변인상이 마이너스 빼고 보이나요? 네, 여기 있다고 해. 그럼 내가 대략 이 정도 되겠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 4, 6, 8, 10 그러면 내가 대략 5kg를 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영어랑 이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알게 모르게 이 선형성 마치 내가 이 정도면은 꾸준히 하면 우리가 이거를 더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여기 가져온게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캐치만 해도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만큼 내가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이만큼, 그 다음 날은 이만큼 이렇게 이게 다름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완전히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다분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특히 생각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어서 좀 익숙한 거 아니냐라고 한번 그렇게 환기를 같이 시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대략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우주도 사실 나 모르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면 좋겠다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미래에 대해서 대략 예측을 한다. 그럼 생각을 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어쩌면 일상의 얘기지만 물리에서도 다를 바 없어서 이게 가장 간단한 예측 보면 이제 예측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죠. 그래서 이 물리도 다를 바가 없어서 이제 여기선 답은 이제 소리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완이 됐어. 사이완이 여기 들어가.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간 녀석이라 내가 좀 알고 싶은 녀석이야. 그것에 대해서 얘가 여기서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0.5가 되든 그 원주율이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 자체가 좀 잘 보면은 뭐예요? 목이. 아무튼 이거 자체를 편의상 그냥 Y1이라고 합시다. Y1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선의 느낌이죠. 선의 느낌.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있든 간에 저는 느낌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면 이게 우리가 무난하게 이게 다름이 아니라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얘도 있었죠.
예.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걸 뭐 알아. 대략적으로 알아.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시간 들이면 체중을 이만큼 빼겠구나. 뭐 대략적으로 알아. 그런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만큼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리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말할게요. 가장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말을 예측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럴 때는 이만큼 되겠구나. 이게 더 더해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뭔 말 하려는 거냐면 선형적인 꼴로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더 잘 알아보면 알겠지만 다루기가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다는 방식이라는 걸 압니다. 만약에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해가 안 간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얘가 있으면 이것도 여기 들어가. 이것도 있으면 여기 들어가. 잘 보세요. 이것이 여기 들어가. 이것이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것도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알면 뭐 그냥 간단하게는 두 개 이상도 되죠. 아무튼 간에 이것도 여기 들어가 이것도 여기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얘가 몇 개가 있다를 붙여도 이게 들어간다고 했고 이게 제가 아까 일상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좋은 생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뭐가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선형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녀석이 이것의 해이고 이것이 여기에 해일 때 이게 수리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해이고 얘가 어떤 방정식의 해일 때 최소한 두 개를 놓고 봐도 이것이 되면 3개, 4개, 5개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하기 그대로 같이 넣은 거죠. 이것 자체가 이거 그대로 해보면 이게 맞다는 거를 알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됐을 때 여기에 이게 몇 개 한 거를 같이 같이 갖다 놓은 것도 해라고 했을 때 총체적으로 이거를 이러한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을 선형성을 가지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조금 추상적이어 보일 수 있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내가 원하는 이것의 원하는 녀석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 2주 동안 일정하게 운동을 하면은 뭐 지방을 이만큼 빼겠구나 그런 걸 알아. 그러면 그것의 몇 배라는 것도 알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리적으로 이게 들고 와보면
이게 같이 들어가도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 그랬을 때 이게 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기억을 안 했는데 이거를 선적으로 결합을 했다 그래서 좀 고급진 수학의 말로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컴비네이션. 네, 이거는 그냥 잠깐 기억을 해두고 아무튼 간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선형성이라고 하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에서 어떻게 해가 잘해서 만든 방정식이 있을 때 무난하게 우리의 뭐랄까 그런 예측에 관한 사고방식에 잘 들어맞고 가장 그 중에 있어서 간단한 그 방식이 선형의 성질을 가지는 그 예측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그건 됐고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방정식 중에 가장 풀기 쉬운 형태의 방정식이 선형성을 가진 방정식,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워낙에 저도 이게 이런 걸 저도 봤을 때 이게 워낙에 어느 정도 추상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좀 전달을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거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얘해고 이것이 얘해면 이게 몇 개, 이게 몇 개, 이렇게 뭉쳐놔도 선형 결합, 이것을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기 들어가면 선형 방정식이라 하는데 이것은 방정식 중에서 가장 풀기가 쉬운 형태의 방정식이라고. 진짜 얘기가 쭉 길어졌는데. 자, 이제는 이거를 이제 물리 느낌으로 우주에 이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좀 빠르게 합시다.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하고 이게 좀 좋은 생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잘 소개를 해봤고요. 자, 선형 방정식이야. 자, 하자 봅시다. 자, 이제 물리스러운 얘기를 합시다. 이거 지우느라고. 자, 여기서 저도 이거를 그냥 처음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한자 저 쓰놨는데 한자 틀린 거니까 무시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좀 이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와서 합쳐지면 얘가 서로 그냥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오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가고 이게 그대로 가고 그래서 뭐 얘네들끼리는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저도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대하면 되나? 라고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뭐 이렇게 가고 얘가 뭐 이렇게 가는데 얘가 뭐 만나면 좀 얘가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다룬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정리를 하죠. 이미 여기 방정식을 이쁘게 적은 거로부터 나온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좀 모양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했지만 좀 이것도 잘 볼 수 있는 거리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그린 뭔가 모양을 가진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파동이고 이것도 하나의 파동이면 얘가 아무튼 kx-오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꼴을 가지면 기본적인 모양이 그냥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파동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잘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좀 물리 쪽에서 좀 용어적으로 정의를 해서 말하기를 중첩 원리라고 하는데 중첩 원리 interference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기를 이것이 어디 다녀 뭐 그거를 얘라고 하고 얘도 뭐 다녀 얘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대로 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이건 궁극적으로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에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좀 한번 해보세요.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얘가 이렇게 와 얘가 이렇게 와 얘가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변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그닥 있지 않게 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고급지의 입자물 이런 데 가면은 어떠한 뭐가 있다. 입자, 이건 잠깐 무시하고 뭐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하고 이것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간다 하면 이게 보너스가 돼가지고 이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얘가 약간 뭔가 모양적으로 얘가 가는 방향이 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얘가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없으면 정리가 되네. 얘가 없으면 별 얘기가 없이 기본적으로 이런 꼴로 그냥 써진다면 그냥 상호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적어도 치료라면 그냥 싸이의 완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은 파동 방정식 자체가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좀 주위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가져와 볼 수 있느냐 일종의 응용 적용을 해보면 중첩 원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그냥 말할 수 있다 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빛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중요해지는데
이제 얘 어떤 파동이랑 어떤 파동이 이게 뭐 그냥 있죠. 뭐 소리적으로 보면은 psi1 더하기 psi2인데 그렇게 서로 만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만난다고 하면은 편하게 좀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하기를 간단한 예로 내가 어떤 파동이 있는데 얘를 여기서 y1이라고 적었긴 했어요. 얘를 어떤 진폭이 있고 맥시멈 1 편의상 사인을 씁시다. 그 kx-오메가 t 이거가 있어요. kx-오메가 t 그리고 C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본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편의상 같게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리적으로 하면 써볼 수 있겠다라는 걸 해보는 거고 얼마가 더해졌다. 위상이라고 하죠. 페이스가 얼마큼 더해졌다. 해가지고 이거를 해볼 수 있기를 이걸 적절하게 잘 더하면은 그 수학에서 뭐 사인 어쩌고랑 사인 어쩌고를 좀 이건 약간 더해지는 형태죠. 이거를 곱셈이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 있긴 하니까 그런 거를 내가 이걸 봤어 그러면 가져와서 잘 할 수 있기를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보면 이것도 이거에 해고 이것도 이거에 해니까 이거 더한 거 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써보면 이것도 해이고 이것도 해야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 따로 해지만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써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얼씨고 저씨고 나와요. 이거 있고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나로 골씩이고 kx-오메가 t 어쩌고가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면 써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거 해볼 수 있지만 이건 소리적으로 다분하게 쓴 거고 여기서 이게 kx-오메가 t 꼴이 들어간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 이것도 합시다. 이 부분은 좀 진폭 그 부분에 해당을 해서 이거를 진폭항 이런 게 불러보자고요. 이건 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인 안에 어쩌고 부분인가 진동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을 편의상 붙이는 거예요. 해본다면 이렇게 해보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냥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돼요. 다름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광학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다루는 그런 다른 데 있어서 요긴한 부분이 돼서 이 부분 굳이 말하면 이게 해볼 수 있어요. 굳이 꼼꼼하게 소리적인 거를 굳이 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게 나온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kx-오메가 t였고 그 진동항이 이것은 뭐를 살짝 뿅 하고 더해준 거죠. 이럴 때 파이가 0이면 0도라고 합시다. 라디안으로 0 이럴 때 얘가 진폭이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용어를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번역을 했지만 이건 construct예요.
같이 더 지어졌다, 더 커졌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응용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등의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파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뭐 당연히 얘가 180도가 딱 될 때가 있어요. 파이란이 아니죠. 때는 뭐 빨리 그려본다면 이거 이렇게 된 거랑 모양이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럼 얘가 0이 되죠. 이거를 원리를 이용해서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죠. 이거 맞는 말이죠. 아무튼 간에 이때는 선형성을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이때는 보강이라고 하는데 용어죠. 이때는 소멸간섭이라고 부르면 돼요. 소멸간섭. 이때는 0으로 만든다 이런 말이니까 영어로 destructive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나중에 뭐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응용을 한다면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다지 말하면 이때가 가장 최대일 때, 이때는 0일 때. 오랜만에 찍었긴 했어서 좀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선형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거를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이번에 이 강의는 마치는데, 이거를 파동을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루는 분들이 이런 그냥 도구를 쓰는 게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위상사 페이저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런 거예요. 잘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x, y 이런 걸 그리고 그러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잘 봅시다. x, y 이렇게 하고 여기 원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동을 y라고 합시다. 사이라고 해도 되지만 y라고 합시다. y가 있는데 y가 있고 어떤 진폭이 있고 맥시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사인 이렇게 적죠. kx-오메가 t 하면 여기 몇 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걸 편의상 그냥 large pha라고 합시다. 이거의 대문자예요. 통 크게 얘가 뭐 굳이 말하면 시공간의 함수죠. 편의상 적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본 것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편리하게 좀 다루고 싶어서 일종의 발명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얘가 예를 들어서 0도일 때는 0도고 얘가 0도 잘 봐요. 이게 0도 이게 뭐 10도, 20도, 뭐 60도, 뭐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굳이 적으면 뭐 kx-오메가 t 뭐 필요하다면 이것까지. 다음이 먼저 이거를 잘 안 주는 이때 굳이 따지면은 이 y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 이것을 뭐
형식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투영을 한 값이 이거잖아요. 이것을 거시기해 보면 이건 진폭이고 A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도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파동이 특히 사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성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새 소리가 많이 나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적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거 할 때 interference라고 부르는 그것을 할 때 y1, y2 이걸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서의 그 진동항 아니 진동항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각도를 phi1, phi2라고 해보면 이거를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하나 이게 y1이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산이 얼마나 편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어서는 kx-오메가-t, kx-오메가-t 더하기 어쩌고 이걸 했지만 그냥 이게 좀 여백이 부족해서 여백이 그냥 임의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수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를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갖다 놨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도 여기 A, 1, A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얘 더하기 얘를 하고 싶어. y1 더하기 y2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예요? 만약에 이거를 통째로 잘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치 이게 진짜 이게 벡터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실제로 확인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막 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해도 되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상자라거나 페이서라는 도구를 써서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본 거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벡터 더하기 벡터 빼기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 자체를 할 때 그냥 얘로 하면은 당연히 전체 얘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진폭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거를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책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서 근데 이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잠깐 멈추고 봐도 됩니다.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 오메가가 굳이 말하면 시계의 방향 형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양수로 두고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다. 이번에 저도 이걸 워낙에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기도 좀 깨끗하게 닦으면 좋은데 닦느라고 눈 갈긴 했지만 다분하게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다음에는 좀 이제 파동 이론 첫 번째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정상파라고 하는, 요즘 정지파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좀 많이 종용해가지고 양자역학 이런 데 가는데 종용해서 이런 얘기는 그런 거 완전 한 시간이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